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몬테카를로, 사르사, 그리고 Q러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배웠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앞으로 배우게 될 리인포스먼트 러닝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팔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강화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Generalized Fallacy Iteration 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Generalized Fallacy Iteration, GP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플래닝이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러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비교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최적의 옵티멀 팔러시를 구할 때 밸류 펑션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펑션들을 나타내는 그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테이블에 밸류 펑션 값들이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팔러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밸류 펑션 테이블을 잘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펑션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때 실제로는 모든 스탯에 대한 밸류 펑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하죠. 그 말은 방대한 양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의미로 플래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드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known MDP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스테이트에서 그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할 때 그 스테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 있었죠?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취해서 나올 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이 있으면은 그 넥스트 스테이트로 모든 스테이트를 다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풀 백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볼까요? 여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의 스테이트이 있으면은 이 스테이트에 있는 이 밸류 펑션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스테이트들,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전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 백업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직접 환경에서 액션을 취한 후에 얻어지는 샘플 데이터로 제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있는 모델 3가 됩니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업도 샘플 백업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것을 넥스트 스테이트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넥스트 스테이트 있죠? 샘플로 얻어진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고려를 해서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러닝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제가 현재 팔러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팔러시를 가지고 실제 환경에 액션을 취해 보면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샘플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는 value 펑션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value 펑션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또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수는 없겠죠. 샘플로 있는 일부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후에 그 업데이트된 value 펑션을 가지고 또 다시 팔로시를 임프루브를 시킨 다음에, 그죠? 이걸로 다시 팔로시를 임프루브 시킨 다음에 임프루브 된 팔로시를 가지고 새로운 샘플을 얻는 식으로 이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로 조금씩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러닝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complete information을 제가 안다라고 했죠. 텐션 프라이빗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실제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다 만족하는 답을 제가 찾아가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만족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에 대해서 제가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의 대표적인 예가 사르사와 큐 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크게 몬테카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 시간차, 이걸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각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그 스테이트에서 시작한 리턴들의 모든 가능한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벨만 이퀘이션에서는 이 리턴 값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주어지는 immediate reward rt 플러스 1과 그리고 next state st 플러스 1의 state value 펑션, 이 값으로 분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리턴을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은 저희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리턴 값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신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 얻어지는 리워드와 넥스트 스테이트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 온라인에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것을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산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왼쪽 그림에서 볼까요? 여기 현재 스테이트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한 모든 케이스들, 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리턴 값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한 스텝만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만 계산하는데도 너무도 방대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또 계산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다 고려를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은 이 스테이트의 개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다음 스테이트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턴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펙테이션을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방법이죠. 그런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서 액션을 취해서 얻어진 샘플 데이터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샘플,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샘플을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샘플이 여기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갔을 때까지의 값을 다 찾아서 하잖아요. 이때 쓰는 것은 이 리턴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만약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바로 넥스트 스테이트까지만 가서 여기까지만 가서 한 값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타겟을 리턴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타겟으로는 immediate reward와 next state의 state value 펑션만을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가지고,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나오는 모든 리워드들에 대해서 토탈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를 한 그 리턴, 그것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것을 저희가 몬테카를로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스텝만 가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알파를 써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식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를 하면은, 지금 템포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지 않고 넥스트 스테이트까지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살사와 큐러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살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여기 SARSA인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재 present state S가 있고, 여기서 액션 A를 취한 다음에 얻어지는 리워드 R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next state S가 있고, 거기에서 next action까지 취한 5단계죠.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next action, 이렇게 5단계를 걸쳐서 가는 것을 하나의 데이터 샘플로 받아주는 것을 사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큐러닝은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 보면 이 4가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여기 state에서 액션을 취한 후에 reward를 얻고 next state, 그래서 이 4가지 쌍이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큐러닝인데, 이 큐러닝이 실제로는 강화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큐러닝에다가 딥러닝을 합쳐서 만든 방법이 딥큐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DQN이 됩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두 가지 다 테이블러 업데이팅 메소드이신 건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state value 펑션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q 펑션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다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value 펑션들을 업데이트를 하죠. 이 value 펑션들의 테이블을 만든 후에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 optimal parse를 점점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스테이트 밸류나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이 테이블들을 업데이트하는 테이블러 업데이팅 메소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이터레이션마다, 각 이터레이션이란 말은 테이블을 한번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value function 테이블 한번 업데이트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모든 스테이트,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지금 제가 오른쪽에 state value function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실제 테이블은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참고하려고 그냥 적어 놓은 거고, 각 VK에 해당되는 각 스테이트에 대한 값들만 나와 있죠. 한 줄로.
그러면 이것을 업데이트 할 때 모든 스테이에 대해서 이 값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 값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제가 풀 백업을 쓴다라는 말은 여기 이 값을 업데이트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업데이트 할 때도 이 모든 값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스테이시 넥스트 스테이시 될 확률을 다 고려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양을 계산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값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각각 스테이트 밸류 값들을 업데이트 할 때 넥스트 스테이트로 풀 백업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 Q 펑션보다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Q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테이블이 S하고 A 페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테이블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즈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테이블 안에 있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팔러시를 임프루브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됐던 건데, 이것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그래서 one step look ahead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이 액션을 찾은 다음에 이것이 이 state에서의 액션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optimal policy는 deterministic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greedy policy improvement라고 합니다. 여기서 greedy라는 것은 맥시멈 값을 취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걸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 테이블에서는 결국 이 값은 다 기록이 남아있죠.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값을 알아야만이 실제 이 값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값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known MDP, 모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프라이빗을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optimal policy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보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여기 각 이터레이션을 볼 때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T번째를 스테이트를 저희가 S라고 하고 여기에서 액션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resent state과 액션 페어인 S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state 액션 페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state 액션 페어들이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 타임스텝마다 state 액션 페어들이 있는데, 이 각각 state 액션 페어에서 시작해서 나온 리워드들의 토탈 썸인 리턴 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G0, G1, G2부터 GT까지 이런 리턴 값들이 주어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Q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Q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액션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각 엔트리 값들은 이 주어진 스테이트과 액션 페어에 대한 Q 펑션 값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Q 테이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Q 테이블을 매 K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썼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화학습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이 에피소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테이트과 액션 쌍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어에 해당되는 또 스테이트과 액션 쌍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스텝마다 나오는 스테이트과 액션 페어에 대해서는 그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나타내는 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칠한 이쪽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리턴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리턴 값을 토대로 여기 방금 말한 이 값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밸류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부 밸류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밸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샘플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샘플들 있죠. 이 샘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샘플에서 그 다음으로 하면 넥스트 스테이트도 특정한 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업도 샘플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state value 펑션 대신 저희는 q 펑션, action value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뭔가요? 만약 저희가 state value 펑션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팔러시를 정할 때 여기 있는 이 방법처럼 이 트랜지션 프라이빗을 알아야만이 이 팔러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state value 펑션만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런데 강화학습은 모델 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트랜지션 프라이빗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state value 펑션 테이블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중에서 어떤 액션이 좋은 건지 각 스테이트마다 그 액션을 저희가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Q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좋은 거죠?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마다 각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네요. 그 말은 무언가요? 여기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이 값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는 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디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저희는 Q 펑션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Q 펑션을 기반으로 하되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선 제가 트랜지션 프라이빗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어쩔 수 없이 Q 펑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원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풀 백업을 하면서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라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풀 백업을 하려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든 스테이트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 스테이트 수가 너무 많으면 거의 힘들어지죠. 그런데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어떻게 하나요? 풀 백업을 쓰지 않고 샘플 백업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피소드 안에 있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 샘플들만 가지고 백업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개수가 얼마나 큰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reinforcement learning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약자로 GPI인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밑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강화학습은 이 GPI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여기 밑에 있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과 팔러시 임프루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두 개를 반복적으로 교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커런 팔러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앞뒤 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상태에 있는 커런 팔러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value 펑션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컨버즈 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시던트하단 말은 이 커런 팔러시에 해당해서 이 state value 펑션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해서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 밸류 펑션 값들이 컨버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 밸류 펑션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얻어진 이 밸류 펑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디 방법을 써서 이 팔로시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것을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이터레이션마다 여기 보면은 컴플릿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컴플릿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팔로시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할 때 풀 백업을 사용하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풀 백업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다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버즈 할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컴플릿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은 계속 컨버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팔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앞뒤 말에 미리 도달을 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GPI를 보겠습니다. GPI에서는 저희가 샘플들만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샘플 백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샘플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밸류 펑션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커런 팔로시에 대해서 실제 정확한 트루 밸류 값을 직접 찾을 수는 없고 거기에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밸류 펑션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밸류 펑션이 실제 값으로 근사치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만약에 100개 샘플 얻었으면은 100개만 적용하고 끝나는 거죠. 이 밸류 펑션이 이 팔로시에 맞춰서 컨버즈 할 때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 보면 Q밸류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Q밸류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하죠. 그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디 팔로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팔로시를 가지고 팔로시 이밸류에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팔로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여기 밸류 펑션이 컨버즈 할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샘플드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샘플 데이터는 완벽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만 주는 것이고 컨버즈 할 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 되어 있는 밸류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Q 값을 가지고 다시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베스트 액션을 각 스텝마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팔로시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여기 중간까지만 가게 되는 거죠. 실제 밸류 펑션에 approximate 된 값을 저희가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팔로시 임프루브먼트, 팔로시 이밸류에이션,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GPI에서도 동일하게 팔로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로시 임프루브먼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것이 스테빌라이즈, 멈추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팔로시 임프루브먼트에서 각 스텝마다 팔로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팔로시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액션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해서 어떤 팔로시 파이가 나왔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Q밸류 펑션을 approximate 된 Q밸류 펑션을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써서 더 좋은 팔로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값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팔로시가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밸류 펑션을 갖다 업데이트 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가 같은 팔로시면은 여기서 이미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로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는 결국 이제 스테빌라이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나온 이 Q 펑션은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밸류 펑션이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말은 이 밸류 펑션과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 팔로시가 옵티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여기 팔로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로시 임프루브먼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컨버스 할 때까지 팔로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제가 이 밸류 펑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GPI는 제가 샘플하기 때문에 컨버스 할 때까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팔로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로시 임프루브먼트가 스테빌라이즈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얻어지는 여기 밸류 펑션과 팔로시가 옵티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학습에서는 제가 이것을 기반으로 GPI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